앞서 집중진단에서 보신 대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복 절차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확정적인 듯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뭔가 좀 불확실할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월가는 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상원을 어쨌든 기존 예상과 달리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라 그러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능성, 여기다가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특히 미국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빅테크 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반등을 하면 미국 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자간 협상을 강조하였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실은 지난 2년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었는데 예. 동 부분이 즉 보호무역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정점은 분명히 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곧 승자가 결정될 것이다. 선거 전은 예. 불확실하지만 선거 이후 불확실성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제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올랐다고 했는데 거꾸로 본다면 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규모가 크고 공화당은 좀 적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특히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미국 달러가 또 상당한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밸런스의 시장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조합일 수도 있지만 협치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5차 부양책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독점 규제, 법인세 인상처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비호전 환경이 해소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최악의 조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최고의 조합으로 또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해석이 조금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전에는 그걸 최악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이외의 바이든 수혜주라고 할까요?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오르는 상승하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바이든 수혜 업종은 좀 더 강하게 올라야 되는데 또 공화당이 또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일정 부분은 제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뉴딜 업종은 오늘 배터리 업종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바이오 업종은 오르는 기업도 있고 또 떨어지는 업종도 있고요. 특히 바이오 업종은 과거에 바이든이 부통령이 있을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약세가 예상됐던 반도체 업종은 또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한 방향보다는 좀 중립적인 상황으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 빅테크는 계속 좋게 보시나요? 바이든이 유력해지면서? 일단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좀 특히 규제나 이런 건 강해질 수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크고 또 빅테크 기업의 경쟁 기업들이 또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마존의 경쟁 기업은 알리바바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쪽은 또 텐센트 이런 쪽이랑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직접재산권 예를 들어서 침해 이런 부분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좀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걸 또 공화당이 또 상원을 차지함으로써 또 제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협치의 가능성이 큰 거는 빅테크 기업들 속도 조절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큰 디렉션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즉 네. 언택트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또 빅테크 기업이 할 거고, 그런 네. 차원에서 동부부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소송정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 2000년에도 엘고어 부통령이 소송을 하면서 승자가 한 달 이상 결정이 되지 못했잖아요. 예, 예. 당시 혼전에서 주가 동향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음. 다만 이제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번에 불복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특히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인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소송하겠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1심에서 미시간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각을 했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만큼의 혼란은 없을 것 같고, 또 그때랑은 달리 예. 지금은 코로나가 주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경기 부양은 전개되고, 또 올해는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이슈는 그때랑은 그때는 불확실성만 있었던 거, 지금은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누가 되든 경기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지수의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여튼 2000년에 당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당시 한국 시장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예, 사실 미국 시장이 빠지면 네. 한국 시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오픈 이코노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늘 끝난 연방준비제도회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 격례 회의 파월 의장이 밝힌 정책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지금 여전히 연준이 원투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불확실성이 와도 연준이 다 해결할 거라는 그런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치는 충족시키는 코멘트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9월에 얘기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표현을 임프루브에서 리커버리로 좀 표현을 바꿀 정도로 오히려 좀 더 현재 상황을 좀 더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좋게 해석한다는 것은 추가 부양책을 또 필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사실은 특히 이런 주식시장은 부양책을 이꼬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이할 점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네. 마스크 착용이 이제 경제에 좀 도움을 줄 거라는 점도 강조해서 조그만 어쨌든 뉴스지만 상당히 한국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안 쓰면서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아무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펴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테니 국민들은 마스크를 좀 써달라 이걸 강조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외환 시장도 주목이 되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달러 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그렇게 외환 시장이 흐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너무 특히 위안화, 원화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바이든이 됐을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 규모가 5차 어쨌든 부양책 규모가 트럼프 때보다 더 클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 기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달러 약세의 기조 자체는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에 이제 원화인데요. 지금 이제 2021년에는 특히 바이든 후보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다자간 협상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국제 무역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흑자가 확대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편입 비중이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차지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갖는 그 수출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된다면 원화의 강세는 2021년에도 좀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원화 강세가
더 심화될 것 같다. 예, 그래서 1,100원 이하로 원하는 내년에는 좀 어쨌든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도에 원화의 저점은 1,050원이 될 것 같고 1,050원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원화가 또 지나치게 강세로 가면 또 수출 기업들의 채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00원대에 이제 하향은 불가피하겠지만 1,050원대에서는 또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24원 20원, 그러니까 1,130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1,100원 밑으로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1,050원까지 시험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1,050원까지는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서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거고 만일 그게 안 되면 정책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 흐름이 된다면 외국인들로서는 한국 주식을 더 담고 싶은 유인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훨씬 그 투자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외국인들의? 네, 뭐 결국은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의 뭐 수익성은 좀 훼손이 되겠지만 훼손되는 폭보다는 또 주가 관점에서 보면 또 경제가 좋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을 원화 강세 되기 전에 좀 더 편입을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 강세가 좀 기조적으로 한 1년 지속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실적이 또 생각보다 또 원화 강세의 부동의 효과가 크면 또 주가는 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말씀하셔서 거꾸로 본다면 지금 미국이나 외국 주식을 사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로서는 이렇게 달러 값이 떨어지면 산 주식값이 올라도 환차손 때문에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예, 뭐 그 동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특히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때 또 그런 양도소득세나 이런 쪽에 혜택이 있으니까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2, 3년 뒤에 지금의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기업을 좀 쫓아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집권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또 IT가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뭐 IT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뉴딜 관련된 친환경 바이든 후보가 또 파리 협약에 또 재가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이런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흐름이 서학개미들이 아닌 우리 동학개미들 국내 시장에도 비슷한 이런 영향을 줄까요? 어쨌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기회 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수주 모멘텀을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규제를 좀 독점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쪽에 월가에서 정치자금을 많이 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무역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이민을 제한한다는 이런 쪽에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극단적으로 안 갔다는 것도 좀 뭔가 어느 정도 제재는 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면 서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가 좀 줄어들더라도 다만 그걸 완전히 제재하는 게 아니라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또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밸런스 관점에서 저는 기회 요인들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거. 어차피 이 포스트 코로나는 언택도 없이는 답이 없기 때문에 또 미국 기업들의 큰 특징이 이제 독점적입니다. 글로벌하게. 플랫폼 자체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규제 이상으로 또 매출이 늘면 결국은 또 EPS 그로스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성장을 이제 공유하자는 거지 성장을 제거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